볼보 V90cc B6 모델입니다. B5 모델에 두 가지 트림이 있죠. 그리고 B6가 가장 최상위 트림이고, 가격은 B5 기본형 모델과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외관에서의 차이점은 일단 앞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이 없고요. 과감하게 새겨진 볼보의 엠블럼, 그리고 수직형 그릴은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가도 얇게, 그리고 아주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 덕분에 앞에서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래쪽에, 범퍼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SUV 느낌들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요. 일단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게요. 스마트 키로 도어를 열어보면은요, 앞뒤 도어 손잡이 쪽에 LED로 조명이 들어옵니다. 손잡이의 LED 조명은 바닥까지 굉장히 밝게 비춰주고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바닥의 조명, 그리고 도어 플레이트의 간접 LED 조명은 앞뒤 모두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조명, 실내외 조명에 있어서도 볼보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죠. 토르 망치 타입의 DRL은 약간의 광량이 있는 편이고요. LED 헤드램프는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풀 LED 어댑티브 하이빔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요. 상향과 하향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좌측하고 우측이 상하향 각각 상하좌우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요. 일단 운전석에서 보면 전혀 거슬리지는 않고요. 진짜 볼보 다른 건 몰라도 헤드램프만큼은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광원의 폭이랑 직진성 모두 좋고요. 특히 이 테두리 부분으로 가도 약간 흐릿한 맛이 확실히 덜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게다가 초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상향등,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볼보의 헤드램프만큼은 정말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탑3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헤드램프입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 모두 다 LED입니다. 특히 방향지시등은 비상등을 점등했을 때는 일반 형식으로 작동을 해주고요. 좌측, 우측, 방향지시등의 기능을 켜게 되면 순차 점등 방식, 시퀀셜 타입이라고 하던가요? 재미있게 들어오죠. 전체적인 느낌은 뭉툭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강인하면서도 조금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토크는 42.8입니다. 8단 기어 트리닝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출력은 약 14마력 정도 발휘합니다. V90cc의 본닛 오픈 각도는 벤츠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반 브랜드 중에서는 아마 각도가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정비의 용이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유독 외건형 차량들에 굉장히 좀 냉담한 국내 소비자분들도 볼보 V90cc, V60c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얇고 길쭉한 느낌이 SUV가 조금 지겨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닛과 팬더에서 넘어오는 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일체감 좋게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범퍼 아래쪽까지 쭉 떨어지는 라인들이 깔끔합니다. V90cc는 여러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독특하고 멋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특히 이 측면에서의 바디라인을 인정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휠베이스가 굉장히 넉넉하고요. 앞쪽 오버행이 실제로도 길지 않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좀 짧아 보이는 느낌들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상대적으로 이 도어 쪽에서 보시면 철판보다 유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반 B5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차량은 20인치 휠 타이어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측면에서의 뷰가 상당히 근사한 편입니다.
V90cc B6 모델에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채택이 되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20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때 둥글둥글하게 약간 큼직한 모습입니다. 물론 사이드 리피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몰딩 부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광 같은 걸로 조금 더 포인트를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휠 아치랑 로커 패널 마무리는 우레탄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바디 컬러랑 달리 가져가고 있으면서 약간 터프한 이미지, 승용차보다는 SUV에 가깝다는 느낌들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리스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캡 열고 닫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안하죠. 후측면 바디라인도 꽤나 근사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직과 수평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테일램프가 한몫 단단히 하는 것 같고요. 역시 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좀 당겨서 보여드려 보고 있는데 B6라고 하는 이 엠블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B5 프로 모델과 차이점은 외관에서 큰 차이점 없고 휠이 조금 다르죠. 후면부 디자인은 역시 테일램프, 수평과 수직을 아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는 테일램프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확실히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라는 건 위쪽 창문 쪽이 좁다랗게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딱 벌어진 남성의 어깨가 연상이 되는데요. SUV도 아닌 것이 승용차도 아닌 것이 참 여러 측면에서 볼 때마다 굉장히 매력적인 컨셉인 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조금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지만 머플러가 막혀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 친구의 머플러는 아래쪽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듀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보고 있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눕혀서 봐야지 저 뒤에 머플러가 보이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막혀 있는 디퓨저랑 이미테이션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B5, B6 모델을 내놓으면서 친환경을 생각했다라는 거는 높게 인정을 해주고 사고 싶은데요. 이런 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부드럽게 동작하고 안쪽에 러기지 스크린이 이 전동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열으면은 같이 열리고 닫으면은 같이 닫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닫아 볼게요. 닫으면 러기지 스크린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이런 형상이죠. 안쪽의 공간은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차량에 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짜임새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요소 이런 고리들이 있어서 그물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이 짐 같은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응급구조 키트도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조등은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다 LED로 이쪽하고 이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데 공간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카펫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약간 안쪽으로 파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도는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시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움직이는 짐들 있잖아요. 뭐 농구공이라든가 축구공이라든가 아니면 롤러블레이드 같은 거 여기에다 이렇게 딱 거치해 놓고 요 고무 밴드 잘 활용하시면은 딱 아주 고정을 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 움직이는 물건 놓으시면은 은근히 또 운전할 때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볼보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전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또 센스 있게 여기에 쇼바를 하나 달아줘가지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이걸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펑크3 킷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보는 고집스럽게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유지해 줍니다. 아무래도 이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후방 추돌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역시 안전에 민감하고 고집스러운 볼보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패키징이나 커버링 같은 것들도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 들고요. 이 패널 자체도 잘 보시면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뒤에 이 스크린하고 제가 2열 시트를 한번 접어서 공간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2열 시트를 폴딩 하실 때는 이 등받이 위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연동돼서 접히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백을 접었을 때 모습인데요.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고요. 약간 각도가 있긴 한데 일단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부족함은 안 보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를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라고 하면 공간감이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죠. 확실히 차량이 전장이 길고 은근히 또 이 차가 천정고가 좀 있거든요. 안쪽에서 보면은
이 천정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넓고 좋죠. 차량에서 빼낸 러기지 스크린인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긴 친구는 이 옆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위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는 친구고요. 그 앞에 있는 친구는 뒤에 있는 짐이 앞으로 넘어가는 거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중으로 돼 있죠. 상단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2열을 사용을 할 때 공간이고요. 이 정도 느낌입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 손잡이 같은 것들도 양쪽에 마련을 해 뒀습니다. 물론 센스 있게 LED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비치는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버튼 눌러주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금속과 가죽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립이 좋습니다. 메인 키들은 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락 언락을 해보면 뒤쪽에 테일 램프가 좀 독특합니다. 열었을 때 모습 스르륵 하고 위로 올라가죠. 다시 잠가보면은 스르륵 하고 내려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에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락 언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빛이 있어서 조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조명도 충분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뒤쪽도 있고 앞쪽도 역시 스마트키 버튼 음각 처리되어 있고, 이 안쪽에 LED로 이렇게 등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아래쪽을 밝혀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묵직하게 열리는데요, 안쪽은 밝은 브라운 계열의 시트를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고 편안하면서도 실제보다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입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보기에도 근사하고요. 워낙 이 유리 글라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유리 공간이 크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도어 쪽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 가죽은 조금만 더 고급스러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우드 패널의 이 텍스처, 이 느낌 같은 것들은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수준 높은 마감을 눈으로 봐도 느끼고 만져보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도어 핸들도 큼직하게 아주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B&W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으실 때는 이 두 개를 LR이라고 써있는 거 동시에 딱 누르셔야 됩니다. 동시에 누르면 접히고 동시에 누르면 열리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키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작동을 안 하고 있고요. 하얗게 이 테두리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의미입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간접 조명 들어오고요. 시트가 또 시트 인정해주고 싶은데요, 마사지 기능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역시 만나보기 힘들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위 차량들보다 오히려 더 마사지 시트 자체의 편안함이나 이 안락한 느낌, 그리고 마사지 기능은 정말 탁월하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날개 조임도 조절 가능하고 안장 길이 조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헤드레스트인데요, 제 체형에는 어떨 때는 좀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긴 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목을 보호한다라는 본연의 시트 기능에는 굉장히 충실한 친구인데, 편안하게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신스 1959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점식 안전벨트를 처음 개발한 게 볼보라고 하죠. 측면에 센터 터널 마무리, 카펫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고급스럽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가죽이 또 살짝 흘러서 내려오는데 저런 데도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을 적용을 해놨는데 금속이랑 고무 혼합했으면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풋레스트 크기랑 각도 적절한데 폭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레버가 저 앞에 하나 있는데, 저 레버는 본닛을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요 아래쪽에서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지갑이나 이 수납 하실 수 있는 거, 소지품 같은 것도 수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볼보는 이 운전석 좌측에 보시면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딱 2개, 밝기 조절하는 거랑 테일게이트 컨트롤 버튼 하나만 딱 있는데, 대부분 다 안쪽에 AVR 안쪽으로 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에어벤트의 크기나 이 동작했을 때의 느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만져보면 고급스럽고, 요런 여러 가지 소재를 한 곳에 딱 모아놨는데 소재의 선택도 좋고 디자인도 뛰어난 편입니다. 저는 우드 패널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볼보의 다른 차량들과 쉐어를 하고 있죠. 각 그 세그먼트마다 조금 특색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그립 같은 거 적당한데 여기 가죽이 보통 이 안쪽에서 끊어지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게 끊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 좀 특이합니다. 뭐 그립이나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의 불편함은 없고요. 그리고 에어백 그 부분, 그 혼 부분을 가죽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시동은 이렇게 뒤트는 방식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굴림 방식이고 누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더 갖춰놓고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은요, 처음에 시동을 걸면 뭐가 굉장히 많이 뜨죠. 안전장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브랜드라는 거 아시는 분들을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여러가지 센서도 일단 편의보다는 안전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HUD 포함이 되어 있는데 HUD는 뭐 준수한 편입니다. 폰트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컬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여주는 정보는 조금 더 추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어쨌거나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에 반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크러쉬패드 상단의 가죽 같은 것들도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해줬으면 정말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또 8단 기어트로닉인데 이 패드 시프트가 없다라는 것도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파일럿 어시스트 동작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꼭 그 포르쉐의 크로노 같이 생겼는데 센터 스피커고요. BMW의 사운드는 정말 인정해 주고 싶고요. AVN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개선이 조금 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뉴 구성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ECS 스포츠 모드 온오프 하는 거, 라인 키핑 애드 하는 거, 그리고 주차 보조,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파크인, BLIS, 뭐 여러가지 컨트롤들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조수석도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HUD 컨트롤도 있고, 이쪽이 이제 메인 컨트롤이고 여기가 메인 키고요. 넘겨보면 이 안에서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상하 좌우로 조작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나옵니다. 차량의 설정 같은 것들은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디스플레이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가지 옵션들을 다 이 안에서 상하 좌우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 꽤나 직관적으로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참고로 시트는 열선 3단, 그 다음에 통풍 시트 3단, 그리고 스티어링에 열선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수석도 통풍하고 열선은 기본으로 갖춰 놓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기본 기능이라든가 티팩이라든가 이런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은 참 좋은 편인데 인터페이스는 이제 조금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2D, 3D 전환하는 것도 빠릿빠릿하고 다 좋은데 인터페이스가 우리 그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는 후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해상도 나쁘지 않고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같은 것들도 처리 잘 해주고 있고요. 파크 인, 파크 아웃 이라고 해서 주차하는 것도 보조해주고 주차한 상태에서 빼는 것도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버튼이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운데 컨트롤러는 볼륨하고 AVN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 가까이에 있는 점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죽으로 센터 터널 마무리 잘 되어 있고요. 신형, 그러니까 B5, B6 모델들이 나오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죠. 기어 노브가 바뀌었고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정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커버링도 살짝 가능하고 여기 텍스처도 정말 이거 만져보면 느낌이나 보기에도 좋고 만졌을 때 이 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볼보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딸깍딸깍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P 모드는 여기에서 버튼으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부터 뒤쪽에 오토홀드까지 설명드렸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돼 있고 뒤쪽에는 커버링이 가능한 오픈 타입이 아니고 커버링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컵홀더 2개 마련해 놨습니다. 크기는 앞뒤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터널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쭉 흘러오기 때문에 팔걸이의 역할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안쪽에 공간은 막 넓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측면에는 LED로 지금 여기서는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측면에 여기 보시면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아서 활용도를 야간에도 활용도를 높여서 실용적으로 구성 잘 해놨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카펫 처리를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턱을 하나 줘놨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 수납물들이 흘러내리지 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볼보 차량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에 보면은 이 눈꽃 모양이 되어 있어서 이 안쪽으로 찬바람을 냉각 기능을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쿨링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보면 이제 그 기능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잡아당기면 되는데 최근 볼보 차량들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 풋레스트 쪽을 이렇게 보시면 공간이 하나 더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으로 신발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장거리 여행하실 때는 그대로 발을 쭉 뻗으시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들이 여기 이렇게 슬로프가 돼 있죠. 각이 이렇게 살짝 돼 있어서 여기에 발을 뻗으면 일부,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 안쪽으로 발을 밀어 넣으시면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예, 이쪽에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남아 있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뒤쪽에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요런데 이 패키징 같은 거, 실링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정교하고 부품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너무 편하죠. 앞쪽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도 보시면 참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처리되어 있고 역시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요.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것만 제외하면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포지션, 그 다음에 이 안장의 이 쿠션의 푹신한 그런 느낌들도 참 처리 잘 해놨고요. 헤드레스트가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작고 좀 단단해서 장거리 여행 편하게 좀 누워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ISO 픽스 플라스틱으로 커버되어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트는 잡아당기시면 되고 앞쪽에 누르시면은 푸시 타입으로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 이 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암레스트는 각도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발공간 여유 충분한 편이고요. 4륜구동 차량임을 감안을 해보면 턱도 그렇게 많이 높은 건 아닙니다. 제가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려놨는데 앞좌석 안장하고 바닥하고의 공간도 확보가 좀 되어 있는 편에 속하고요. 승하차 할 때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SUV보다는 조금 낮고 일반 승용차보다 높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무릎 공간은 뭐 휠베이스가 넉넉하니까 주먹 3개 정도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발 공간 역시 좋고요. 딱 앉아봤을 때 요 그물망 같은 것들도 센스있게 잘 갖춰놨습니다. B필러에 에어벤트 마련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가운데에도 에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차는 4존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온도 선적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안되고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락 기능을 딱 누르면 뒤에 앉으면 사람이 타고 내리다가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스위치 만들어 놓고 락 기능을 딱 걸어놨는데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 좋습니다. 실용적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스웨덴 국기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거는 보기에도 좋고 과하지 않아서 센스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그맣게 해놨죠. 실내등은 LED로 모두 갖춰놨고요. 확실히 이렇게 썬루프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비대칭 형태의 크러쉬 패드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와 참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페이스리프트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스티어링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운전할 때의 편의성이나 이 고급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바이저 안쪽의 거울은 한쪽에만 조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클립 같은 거가 살짝 더 나와 있어서 영수증 같은 거라든가 카드 같은 거 껴서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룸밀러는 테두리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커 보이고요.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나침판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맵등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요. 기능적으로 부족함은 없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내의 램프류도 모두 다 LED입니다.
볼보 V90cc B6 프로 모델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부분은 B5 프로 모델하고의 이 출력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 친구는 300마력의 토크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마력과 토크가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체감을 할 수 있느냐였는데, 생각보다 발끝에서 전해지는 그 다부진 느낌들, 약간 힘이 조금 더 붙고 있다라는 느낌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B5 모델이 B5가 있고 B5 프로가 있고 그다음에 B6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대는 6,900부터 지금 이 친구가 7,92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옵션 구성이나 특히 이 파워트레인이 같은 2리터 가솔린 터보라고 하더라도 출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승차감에서도 조금 저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상 승차감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크게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설명하지 않으면 이 차가 B6인지 B5의 승차감인지 잘 모를 정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은 조금 더 쫀득하게 달라붙는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B6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전륜에는 더블 리시버, 뒤쪽에 후륜에는 인테그랄 링크 리프 스프링이라고 해서 토션빔은 아니고요. 멀티링크의 또 다른 형태인데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서스펜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날카로운 느낌들은 WC1의 특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고요. AWD 모델이다 보니까 이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기본적으로 약간 언더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잡아줘서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운행을 하시면 거의 뭐 뉴트럴에 가깝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650, 17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은 노면 소음이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노면 소음이 많이 거슬리진 않았고요. 20인치 휠 타이어가 사실 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광폭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올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터널 안을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공명음 같은 것들이나 풍전음 같은 것들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터널 안이 조금 밝기는 한데요.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크러쉬 패드 중앙에도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크롬 몰딩 부분 아래쪽으로 딱 겹쳐져 있다 보니까 많이 도드라지진 않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좀 진하고 이렇게 근사하게 쭉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AVN 자체는 구성 좋고 이 안에 메뉴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복잡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기능에서의 아쉬움은 없는데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하게 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클러스터 안쪽까지 연동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구성이라고 봅니다. 티팩도 좋고 길도 잘 찾는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시트는 마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마사지 기능은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만나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간질간질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 마사지가 가능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가격 경쟁력이나 옵션 구성에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방 시야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HUD도 눈에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특히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후측방을 확인할 때 답답한 느낌이 많지 않고요. BLIS라고 하던가요? 블라인드 스팟 체크하는 기능도 아웃사이드 미러 이 바깥쪽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는데 많이 운전 시야를 뺏기지 않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역시 안전에 있어서는 볼보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려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어서 반복되는 풀 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그렇게 피로감이나 차가 좀 쉽사리 좀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들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회생제동을 좀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하도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에 비해서 브레이크에 대한 부하나 부담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원래 4가지거든요. 속도를 줄이면 오프로드 모드까지 보이는데 일단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드 간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고, 특히 에코 모드랑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는 꽤나 편차가 좋은 편입니다. 순간적으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이 친구가 300마력인데 솔직히 이게 300마력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력에 대한 차감은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에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셋업 자체가 이 악셀 반응을 굉장히 민감하게 가져가면서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볼보 하면은 또 사운드 시스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바우스 앤 윌킨슨의 사운드 시스템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가 볼보 차량 리뷰할 때마다 BMW 오디오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일반 차량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고음, 중음, 저음대의 해석력도 명확하고 각 음역대의 이 사운드도 아주 정확하게 들리면서 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맡긴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귀가 호사를 누린다, 그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에 수입되어 있는 수입 차량 중에서는 저는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벤츠하고 볼보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속과 감속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앞차와의 거리 조절할 때 표시가 되거든요. 이 4단계로 표시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거리 조절도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을 때 이 자세 제어라든가 차량의 속도 제어 같은 것들을 운전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 보조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인터넷 카페에서 치터 같은 거를 쓰셨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10분 이상, 20분 이상 혼자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5일 정도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되고요. 보통 1분 안쪽? 1분에서 2분 사이 길어야? 보통은 30초에서 1분 30초 요 사이에 바로 워닝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한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분명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이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이 법제도, 법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규제를 좀 완화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늘 해보게 되고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앞쪽에 WC4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을 동작을 했을 때의 느낌이 묵직하면서도 이 차가 사실은 달리기 위한 차는 아니거든요. 이 패밀리 목적으로 쓰는 크로스오버 장르인데 꽤나 민감도도 높고 이 표현이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만 날카로운 듯한 느낌도 사실 많이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의 안정감이나 만족도는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B5 모델 19인치 휠타이어 장착한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아무래도 20인치 휠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코너링에서는 분명히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인연비는 10점이고요. 도심에서는 8.8, 8.9고 고속도로에서는 12km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연비는 B5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2.4, 12.3 이렇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국도나 도심 구간에서는 연비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메이커 측에서, 이 볼보 측에서 발표하고 있는 연비 12.3인가요? 4는 충분히 상회하는 연비로 보여줍니다. 연비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도 12km 후반에서 13km대는 여유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하시고 발끝 신공까지 쓰시면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시게 되면 최대 확인할 수 있는 연비는 저는 15.2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50km 이상, 거리도 50km 이상을 주행을 한 연비고, 타이어 공기압은 38에 맞춰놓고 주행을 한 결과물이니까요. 일상에서 뭐 기온 차이도 있고 타이어 상태나 공기압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보에서 B4, B5, B6 이렇게 디젤 라인업을 접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지금 V90cc B6 모델도 머플러는 듀얼로 나오는데 바닥을 향해 있고 뒤쪽에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덮여 있습니다. 머플러가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킥다운 같은 거에 보면 엔진 회전 질감은 나름 또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이 300마력까지 발휘를 하니까 나름 괄괄한 그런 현저 질감 같은 것들이 운전자한테 전해지거든요. 근데 배기음은 마력에 비해서는 너무 좀 밋밋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 차가 크로스오버고 패밀리의 이동 목적으로 패밀리를 위한 크로스오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기음이 선택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같이 차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워트레인의 능력은 출중한데 너무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휠베이스가 거의 3m에 육박하거든요. 2m 94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휠베이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해보면 승차감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앉아보면, 뒷좌석은 아시겠지만 각도 조절도 안 되고 헤드레스트도 작으면서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승차감이 불편하면 굉장히 좀 이거 좀 별로 편하지 않다라고 신경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노면의 충격 흡수도 잘 해주는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승객을 좀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과 헤드레스트만 조금 변형이 생기면 정말 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인 것 같아요. 주행에서 과속 방지턱 같은 거 이렇게 넘어보면은요, 생각보다 낭창합니다. 이게 너무 소프트하지도 않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텐션을 유지해 주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한 승차감이라서 부담감이 없고요. 승용차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SUV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한테 너무 괜찮은 대안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주행에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오토 스탑 앤 고, 시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부분들의 액션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그런지 시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그 이질감이 굉장히 잘 제어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운전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과속 방지 턱은 다시 넘어봐도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공인연비는 B5 모델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B6 모델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10.2가 복합연비고 도심에서는 8.9, 고속도로에서는 12km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심연비는 B5 모델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연비,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연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운행을 해보면 도심에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는 한 8.9에서 9.5 정도까지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두 자릿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다 서다를 반복 많이 하거나 이 정체가 심할 때의 연비는 약 7.8에서 8.2 정도,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더라고요.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B5 모델에 비해서 승차감의 저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차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느끼긴 힘들 것 같고요. 휠베이스가 넉넉하다 보니까 어떤 거주성이라든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상 V90cc B6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